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라이스트 리브스의 김홍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7월 21일, 한국은 22일이 되었습니다. 한여름 가장 더운 시점에 저희들이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열매 맺는 삶이 되시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저는 트럼프와 미국의 민주주의의 위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제가 방송을 하게 될 것을 전혀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내용을 준비하면서 이 제목이 적절하다는 생각이 되어서 이 제목을 정했습니다마는, 참 예상치 못한 그런 제목입니다. 어떤 분들은 제목만 보고 반 트럼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방송은 어떤 개인을 향해서 반하는 그런 방송이 아닙니다. 우리는 만약에 엔티 한다면 엔티신입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합니다. 또한 부정의한 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우리는 정의롭고 올바르고 진실되고 이런데 프로 친입니다. 친진실, 친정의.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방송의 취지, 목적을 분명히 아시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한 개인에 대해서 이렇게 지나치게 숭배하는 그런 것도 저희들 방송의 취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프로 크라이스트입니다. 정말 우리의 예배와 신뢰와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전적인 따름을 받으실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뜻은 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뜻을 따라 먹고 마시고 행동하고 방송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바로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트럼프와 미국의 민주주의 위기 가운데 어떤 상관관계가 있길래 이런 제목이 나왔나?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6 공청회가 지금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수 일각에서는 이건 정치적인 쇼에 불과하다 하면서 이제 제껴 버리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공청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넘겨버릴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여기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보이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하나님의 뜻은 도덕적인 의미에서의 우선적으로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사건에 따른 섭리에 대해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6 공청회가 진행이 되는데 4차 지금으로부터 꼭 한 달 전 6월 21일 날 여기 의회 건물의 공청회 청문회실에서 진행이 됐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금 이 4차 공청회에 대해서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주 관리들은, 미국의 주 정부에서 일하는 공무원 관리들은 2020년의 선거 결과에 대해서, 2020년의 대통령 선거 결과에 대해서 트럼프와 그의 협력자들로부터, 트럼프 and his allies, 그의 협력자들로부터 온 압력, pressure, 압력을 회상한다, 회고한다. 그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2020년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해서 트럼프와 그의 협력자들이 미국의 주정부 관리들에게 아주 강력한 압력을 가하는, 그것에 초점을 맞춘 그런 공청회인 것입니다. 여기서 공화당이나 트럼프 협력자들, 보수가 잘못한 것이 없으면 이런 공청회가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렇게 고민할 필요도 없고요. 여기 지금 리즈 체이니 의원입니다. 미국의 공화당 연방 하원 의원, 체이니 부통령의 딸. 지금 이 16 사태에 대한 의회
조사위원회 부위원장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시작할 때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는 이러한 각각의 시도는 독립적으로 심각한 것이며 이 각각의 시도는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는 각각의 시도는 미국의 의회와 또 미국의 법무부의 어텐션, 주목을 요구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주 관리들을 압박하는 일에 있어서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직접적이고 개인적으로 이 주 관리들을 압박을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우리가 먼저 첫 번째 사례를 보면은 이 러스티 바월스라고 하는 분의 사례입니다. 이분은 애리조나주의 하원 의장으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그는 물론 공화당원입니다. 이분에게 이제 그 트럼프, 줄리안이 두 분이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이 러스티 바월스가 지금 여기 공청회에서 증언하는 그날이 이제 지난 6월 21일이죠. 그 증언하기 직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발표한 말이 이것입니다. 바월스는 라이노이고, 라이노라고 하는 것은 Republican in name only. 그죠? 명목상의 이 공화당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명목상의 공화당원인가요? 바월스가 아니죠. 네, 정적을 이제 그렇게 격화시킬 때 요새 이제 트럼프와 함께 하지 않는, 그 트럼프의 이런 훔친 선거 주장에 동조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이제 이것으로 매도하기 위해 만들어낸 용어가 이 리노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이 바월스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트럼프는 2020년 11월 대화에서,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나눈 것이 사실입니다. 이 바월스가 이 트럼프에게 한 말이 이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거가 조작이 되었다. 이건 뭐 트럼프 대통령이 입에 달고 다니는 말이죠. 2020년 대통령 선거가 rigged, 조작되었다. 사기로 점철됐다. 애리조나주의 선거에서는 내가 트럼프가 이겼다. 뭐 이렇게 바월스가 자기에게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월스가 증언하기 직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네, 바월스가 트럼프에게 선거가 조작됐다. 당신 말처럼. 그리고 애리조나주의 선거에서는 트럼프 당신이 이겼다. 애리조나주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네, 바이든이 이겼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월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이제 공청회 시작할 때 이 상원 의원이 하원 의원 한 분이 이제 의원 가운데 한 분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공청회 하기 직전에 바로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게 사실이냐? 이렇게 바월스에게 이제 공청회에 물어봤습니다. 처음에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트럼프와 대화한 건 사실이지만 그것은 분명히 내가 한 말이 아니었다. 그 말 중, 트럼프의 말 중 일부는 사실이지만 일부는 사실이 아니다. 함께 대화했다는 건 사실인데, 내가 선거가 조작되었다고 말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어디든지 누구든지 언제든지 진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바월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선거가 지난 2020년 대선 선거가 조작되었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한 번도. 어디든지 누구든지 언제든지 그렇게 조작되었다고 내가 말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진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Not true.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애리조나주에서 이겼다고 내가 말했다는 주장은 거짓이다. 네.
왜 이런 우리가 이제 얘기가 진행이 되는 것을 보면 이 바우얼스가 그런 얘기를 했을 리가 없어요. 왜 이런 거짓말을 하는지, 트럼프. 자, 이 바우얼스가 이제 교회의 모임을 마치고 집으로 가던 중에 트럼프와 줄리아니 두 사람이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 안에서 대화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자기 아내도 옆에 있었고 또 이 전화를 또 어떤 같은 이 의원회의 애리조나주의 아마 상원 의원 같은데 둘이 이제 함께 트럼프와 줄리안이 이렇게 그 대화가 진행이 됐습니다. 전화로. 그때 이제 줄리안이가 한 이야기는 뭐냐 하면 루디 줄리안이 변호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인 가운데 수석 변호인이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줄리안이가 애리조나주에서 20만 명이나 되는 이 불법 체류자들이 투표를 했다. 그리고 죽은 사람 6천 명이 그러니까 사자 투표가 있었다. 이렇게 줄리아니가 주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20만 명의 불법 체류자가 투표했고 6천 명의 죽은 자가 투표했다. 애리조나주에서 이 애리조나주 하원 의장에게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바우얼스는 이제 줄리안에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20만 명, 6천 명 이런 사람들의 이름들을 다 알고 있냐? 가지고 있냐? 그러니까 그렇다고 이 대답을 했어요. 그들이 어떤 방법으로 투표했는지 알고 있냐? 이제 물어보고 또 안다. 이름들을 가지고 있다. 다 증거를 가지고 있다. 그럼 그 이름들을 내게 달라. 그랬더니 옆에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듣고 있다가 그가 요구하는 바를 주라고 이게 줄리안이 변호사에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당신에게 주겠다고.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결코 그런 이름들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죠. 네. 그런 주장을 했으면 증거를 가지고 여기 봐라 하고선 떳떳하게 내밀어야 되는데 증거는 나중에 얘기하자면 없어요. 없는데 그냥 들은 소문이니 뭐니 음모론 같은 거 가지고 이제 얘기해서 일단 설득을 받아내 가지고 자기들 목적을 이루려고 했으니까 이렇게 이 소신이 분명한 사람들은 그걸 받지 못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줄리안이 트럼프 두 사람이 한 얘기는 선거 사기의 증거를 들어보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의원회 개최를 허용하라. 그래서 그들이 회의에서 증거를 들어본 다음에 필요한 행동을 취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이분이 NO 하고 거절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왜요? 이분이 하는 얘기는 바우얼스는 애리조나주의 여러 곳에서 피닉스, 주도 피닉스뿐 아니라 여러 곳에서 각종 시위를 하면서 이런 이 공청회 비슷한 것을 이제 줄리안이 또 트럼프 캠페인이 벌이고 있는데 그걸 이분은 이제 서커스라고 그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그런 서커스를 우리 주 하원에서 하도록 허용하고 싶지가 않다. 이렇게 거부를 한 것입니다. 그 대통령과 그 변호인 앞에서 이렇게 전화로 이야기한 겁니다. 왜 그러냐? 선거 사기에 증거가 없지 않냐? 선거 사기에 증거가 없는데 선거 사기의 증거를 들어보라고 공청회를 열어야 될 필요가 없다고 나는 느낀다. 그리고 나는 놀이개로 활용되고 싶지가 않다. 이렇게 강직하게 말을 했습니다. 선거 사기 증거가 없는데 왜 선거 사기 증거를 들어보라고 공청회를 열어야 되느냐. 나는 그런 놀이개감으로 활용되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줄리안이 두 분이 이야기한 것은 공화당의 입법부의 한 고위 인사에 의하면, 네, 공화당 입법부의 한 고위 인사에 의하면 나중에 알고 보면 뭐 이 사람은 그 존 이스트맨이라고 하는 그런 이 헌법학자인데요. 네. 하여튼 그에 의하면 애리조나주에서 바이든의 선거인단을 취소해버리고 다른 선거인단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러니까 트럼프 선거인단으로 바꿀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애리조나주 의회에 있다. 이런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애리조나주에서. 이미 이제 바이든이 뭐 근소한 차이지만 이겼는데, 이기면 그 다음에 미국은 그 주의 선거인단이 그 이긴 사람에게 완전히 그 전체 몰표를 다 주죠. 승자 독식 제도라고 그러죠. 바이든 표로 다 가는 건데, 근데 여기서 이걸 취소해 버려라. 그리고 이걸 트럼프에게 표를 줄 트럼프 선거인단으로 바꿀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이 애리조나 주 의회에 있다. 그러니까 하원 의장 당신 손안에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위원회를 통해서,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 위원회를 조직하고 뭐 그렇게 해서 바이든 선거인단을 취소할 수 있는 합법적인 기회를 가지기 원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선거인단을 취소한다. 네. 물론 불법적이라면, 선거가 불법, 정말 대규모 선거 사기로 진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됐는데 이게 대규모 사기를 해가지고 바이든이 당선된 것처럼 지금 나왔다. 네. 그러면 이걸 합법적으로 위원회를 만들어서 싸움을 하고 바이든 선거인단을 취소할 수 있지만, 지금 60여 차례 미국의 연방 뭐 대법원, 뭐 고등법원, 무슨 뭐 일반 법원, 뭐 지방법원, 주법원 뭐 60여 차례에서 다 졌는데 무슨 합법적인 근거가 있어서, 주의회가 무슨 또 이 근거를 가지고 회의를 열어가지고 바이든 선거인단을 취소시켜 버립니까? 이건 법률적인 상식이 뭐 조금만이라도 있어도 있을 수 없다는 얘기를 우리가, 전 법을 전공하지 않았습니다. 전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했고, 법을 전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뭐 다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상식이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일을 했는지. 바우얼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법적 권한이 있다? 주의회에. 그것은 내게 전혀 생소한 거다. 나는 그런 것을 결코 들어본 적이 없다. 그리고 줄리아니가 그래도 계속해서 그렇게 바이든 선거인단을 취소하고 트럼프 선거인단을 만드는 권한이 있다고 계속 주장을 하니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줄리아니에게. 나는 헌법과 애리조나주의 헌법, 그러니까 나는 미국 헌법과 애리조나주의 헌법과 법을 준수할 것을 서약을 했다. 이것은 내게 전혀 생소한 생각이고 이론이다. 당신이 말하는 거는. 나는 지금 헌법과 법에 서약을 했는데 당신이 지금 나에게 요구하는 것은 전혀 생소한 이야기다. 당신은 내가 헌법을 향한 서약에 반해서 무엇을 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줄리아니는 나에게 헌법을 반해서 행동하라 요구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 정도의 큰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자격이 있는 변호인들과 깊게 상의하지 않고 결코 그런 일을 나는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40여 년 전에 애리조나주 입법부는 공직자 혹은 대통령 선거인단의 선출 방법에 대해서 결정을 했다. 그것은 주민들의 fundamental right, 근본적인 권리다. 주민들이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다. 주민들이 결국 투표해서 바이든을 뽑아놨는데 그걸 의회가 뒤집어 엎어 그런 이 애리조나의 법과 그것은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강력한 법적 증거가 결여되어 있고 의심이 드는 상황에서 헌법에 대한 서약을 깨뜨리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네, 대규모 선거 사기로 선거 결과가 완전히 사기 처리가 됐다. 결과가 그 증거가 그러니까 강력한 그 법적인 증거, 뭐 소문으로 말하는 그런 증거가 아니라 강력한 법적인 증거, 법정에서 이 문제를 놓고 다투어서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증거가 없고 의심이 드는 상황에서 헌법에 대한 나의 서약을 깨뜨리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나의 신조다. 헌법은 하나님에 의해 감동을 받았다. Divinely inspired.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성경이,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것으로 이렇게 성경에 말씀을 했는데 아주 비슷한 의미의 말을 했습니다. 헌법은 하나님에 의해 감동을 받았다. 이렇게 믿는 것이 나의 근본적인 믿음이다. 그러니까 헌법에 대한 자기의 아주 그 얼마나 신뢰가 높은지 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나에게 그것에 반해서, 헌법에 반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그 헌법에 반해서 행동을 하라고 하면 그것은 나의 존재 자체에 전혀 이질적이다. 나는 그것을 하지 않을 것이다. 줄리아니가 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오른쪽에 이제 사진에 줄리아니 변호사가 나옵니다. 우린 다수의 이론들을 가지고 있지만 증거가 없다. 참나. 네. 증거가 없다고 자기 스스로 입으로 얘기하네요. 이론은 많은데 이론은 뭐 다 음모론들이에요. 음모론들, 소설들, 지어낸 말들, 주로 악의적인 그런 이 소설들, 이 음모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린 다수의 이론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말이 다수의 음모론을 가지고 있지만 증거가 없다. 딱하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그럼 그만둬야죠. 왜 법정에서 투쟁해서 60여 차례 다 아주 번번이 다 그냥 가서 패배를 합니까? 그 많은 돈을 이 공화당은 보수들로부터 돈을 받아가지고 무려 2억 5천만 달러 모금했다고 그러잖아요. 여기에다 계속 쓰고 그 다음에 또 뭐 메도우스 같은 사람, 대통령 비서실장 같은 사람에게 100만 불 하는 어떤 뭐 기관에다 100만 불 주고 아니 전혀 그 목적과 다른데 돈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에게 이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바우얼스는 나는 당신에게 표를 주었다. 2016년에도 2020년에도 당신을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그렇지만 당신을 위해서 불법적인 일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1월 6일 날 의사당 폭동이 있었습니다. 그 전날 1월 4일 날 존 이스트맨 오른쪽에 사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헌법 학자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사실 다 일을 꾸몄어요. 네. 가짜 선거인단 만들고 지금 뭐 줄리아니가 이렇게 이 바우얼스에게 얘기하도록 뒤에 조종한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존 이스트맨. 아마 어쩌면 감옥에 가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 존 이스트맨이 이렇게 이 바우얼스에게 1월 4일 날 말했습니다. 주의회가 그런 권한이 있으니까 바이든 선거인단을 취소하는 표결을 한 다음에 법정의 판단에 맡겨라. 네. 이런 억지가 어디 있어요? 예, 없는 걸 그냥 있다고 그렇게 자기가 나 헌법학자니까. 예. 바이든 선거인단을 취소하는 표결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법정에서 투쟁하면 법정 결정하는 대로 따르면 되는 거 아니냐. 일단 표결부터 해라. 여기서 이 사람의 꼼수가 뭐냐면 존 이스트맨이 그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만약에 바이든 선거인단 취소하고 트럼프 선거인단을 만들어서 그 선거인단이 1월 6일 날 이제 선거인단으로서 이제 아리조나주의 대표 선거인단 명부가 거기로 가게 되면 이 부통령이 보게 될 때 이거 막 이 뒤섞이니까 네, 선거인단이 막 그냥 바꿔치기여서 막 그러니까 이건 내가 받을 수가 없다. 진행할 수가 없다. 그날이 이제 마지막으로 선거인단들이 표를 개수해서 이제 대통령을 선출하는 건데 그렇게 돼버릴 걸 알고 한 겁니다. 이 사람은 지금 자기 한 얘기의 가운데 보면 그게 뭐
합법적인지 아닌지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그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해라. 그러면 1월 6일 날 이 사회를 보는 펜스 부통령이 어쩔 수 없이 이것을 다 기각을 하거나 다 돌려보낼 것이다. 이런 꼼수를 가지고 한 겁니다. 참 나쁜 일이죠. 네.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미국의 민주주의에 커다란 위험을 지금 가져오고 있다. 그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바우얼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말한 바를 행하는 것은 헌법을 향한 나의 서약을 깨뜨리는 것이다. 당신은 내가 미국 역사상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그 일을 나에게 하라고 하는 것이다. 충분한 증거도 없이 나의 애리조나주를 그런 상황 가운데 빠뜨리라는 말인가? No, sir.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자신의 그 이후에 이제 같은 보수 공화당원들로부터 자기가 받은 핍박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2020년 12월입니다. 내게 그렇게 큰 도움을 베풀어 준 친구들이 그러한 적의를 가지고 나를 대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다. 사람들의 안목과 비전과 확신으로 볼 때 나는 바른 견해나 행동을 취하는 것이 아닐지 모른다. 그들의 눈으로 볼 때. 그러나 나는 이 상황을 가벼운 태도나 두려운 태도나 보복하려는 태도를 가지고 취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속임으로 승자가 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굴절을 향한 인위적인 소원을 가지고 준수하기로 서약한 법을 가지고 장난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나의 깊고 근본적인 소원으로부터 그렇게 자기가 행동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의 양심으로 이 일을 취하도록 하셨다고 믿는다. 삶의 광야에서 어떤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과정을 지킴에 있어서 내가 구하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이 겁쟁이임을 보여주시라는 것임을 알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갈 때 그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협박을 당하고 그런 것이 자기도 싫지만 그런 이제 자기의 그 속뜻을 말한 것입니다. 네, 이런 협박을 받았다고 그래요. 2만 개가 넘는 이메일을 받았고 수많은 보이스메일, 텍스트 협박을 받아서 사무실 업무가 마비가 되었다. 그리고 뭐 지금 거의 1년 6개월이 지났는데 최근까지 토요일마다 여러 그룹이 집으로 찾아와서 협박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협박을 해요. 여러 그룹이 찾아와서. 어떤 것은 이제 비디오 판넬을 이제 설치한 트럭을 가지고 와서 대형 비디오를 판넬을 통해 막 보여주는. 그러면서 바우얼스가 소아 성애자고 어린애들을 이제 성적으로 범하는 변태 성욕자고 부패한 정치인이라고 거짓 선전선동을 하는 것입니다. 큰 스피커를 틀어서 협박을 하고 그런 일을 1년 6개월 지금 계속한다고 하는 겁니다. 토요일마다. 문서들을 만들어서 집마다 막 뿌리고 이웃에도 뿌리고 자기 집에도 뿌리고 이웃들과 이 바우스를 막 협박하고 권총을 차고 협박하고 그런 그 소란 속에서 중병을 앓고 있던 딸이 아주 크게 상심을 했고 얼마 있지 않아서 그가 죽었습니다. 한마디로 정말 disturbing, 불안하고 충격적인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공청회 앞에서 그렇게 거의 눈물을 머금고 이야기를 할 때 장례가 숙연해졌습니다. 의를 위해 박해를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저는 여기서 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2021년 1월 6일 날 이제 그날 그 양원 합동회의하고 이제 선거인단 표를 개수해서 이제 바이든을 대통령으로 뽑는 그때 앤디 빅스라고 하는 밑에 사진에 나오는 애리조나주 공화당 연방 하원 의원이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그 바우얼스에게 선거인단 증명을 취소하는 일에 협조할 것이냐. 그 당일날. 네.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게 공화당 연방 하원 의원까지 이런 일에 연루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불법적인 일을, 이런 반민주적인 일을 보수가, 공화당 연방 하원 의원이 왜 그랬겠습니까? 뭐 트럼프 캠페인, 트럼프 줄리아니 이런 사람들로부터 압박을 받았겠죠. 당신이 애리조나주에 당신이 연방 하원 의원이니까 당신이 한번 직접 얘기해라. 그러니까 그날 아주 1월 6일까지 아주 그냥 뭐 할 수 있는 총력을 다 기울여서 나쁜 의미로 이 선거 결과를 뒤집어 보려고 노력을 한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미 그게 법정에서 60여 차례 그렇게 분명하게 선거 결과에 대해서 그 분명히 CCBB가 가려졌으면 내가 굉장히 억울하고 내가 굉장히 그 법원들이 그렇게 한 것에 섭섭할지라도 일단 승복을 해야 마땅하죠. 근데 그 선을 넘어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선거인단을 갈아치우고 선거인단을 새 선거인단으로 만들고 이렇게 해서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고 하고 이건 반민주적인 처사가 분명합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보십시오. 왼쪽에 있는 게 선거인단 진짜 증명서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가짜 증명서입니다. 네. 가짜 증명서를 공화당 의원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만들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1월 6일 날 양원 합동회에 거기에 보내기도 하고 이게 지금 이 형사범죄 문제로 지금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어쩌자고 미국의 헌법을 기초한 분들이 이걸 보면 진짜 통탄을 하지 않겠습니까? 선거인단 제도를 만든 건 이렇게 가짜 선거인단 만들고 증명서를 만들어서 이렇게 선거 결과를 뒤집으라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저들이 정말 통곡을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미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것도 보수가 이 일을 합니까?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미국 역사상. 네, 허친슨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백악관의 비서실장의 그 비서죠. 비디오 증언이 있었는데 백악관 자문위원회에서 메도우스와 줄리아니 그 협력자들에게 그러니까 백악관의 이 트럼프 대통령을 이렇게 정식으로 보조하는 법률 컨술이 있어요. 4명이 있습니다. 네, 그 중에 시플로니 같은 사람도 대표적인 분인데 거기에서 이렇게 가짜 선거인단 만드는 일은 법률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그렇게 대통령의 그 백악관 법률 자문위원단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이 일을 진행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들 자기들 나중에는 대통령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통령에게 사면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잘못하고 사면을 요청한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했을까요? 사면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 사면해버리면 저 트럼프가 같이 짜고서 했네 이런 오해를 받을 것이 분명하니까 그냥 그대로 하라고 그냥 놔뒀습니다. 이 사람들이 앞으로 이제 아주 정의의 심판을 꼭 저는 받기 바랍니다. 미국의 장래를 위해서 그리고 세계의 장래를 위해서. 트럼프 캠페인이 계속 재판에서 패배를 하니까 트럼프 캠페인 변호사 3명이 아주 주요 변호사 3명이 가짜 변호인단 만드는 일은 내가 안 하겠다. 다 빠져버렸어요. 이겨야 가짜 변호인단을 새로 만들어서 할 수가 있는데 다 지니까 가짜 변호인단 만들면 그거는 이게 완전히 잘못되는 거잖아요. 다 빠져버렸습니다. 중간에 이런 데도 끝까지 무리하게 간 것입니다. 이 텍스트를 공개를 또 여기서 공청회에서 했는데, 이 위에 이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아래가, 란 존슨이라고 하는 위스콘신주의 공화당 상원 의원입니다. 거기에서 이 펜스 부통령에게 바로 1월 6일 날 그 최종적인 그 자리에 양원 합동회의 그 직전에 가짜 선거인단 명단, 이걸 전하겠다고
그러니까 이 부통령 사무실에서 보내지 말라고. 그런데도 보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펜스 대통령은 바르게 행동을 했습니다. 헌법 앞에, 역사 앞에 바르게 행동을 했습니다. 잘못 행동했다고 할 것 같으면 뭐 지금 현 상황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법대로 행동한 거예요. 무슨 뭐 용기가 없었느니 말이죠. 트럼프 계속 이 펜스에게 용기가 없어서 용기가 없다니 왜 용기가 없어요? 그 박해를 받으면서도 목숨이 위협을 받으면서도 용기를 가지고 바른 일을 했는데 우리에게 정말 바른 일을 하는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이 미국의 정말 큰 아주 그 정치적인 정말 피를 보는 일이 이번에 일어날 뻔했었어요. 이게 만약에 그날 그렇게 해서 이 펜스 부통령이 다 물러버린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과 부통이 한편에 서고 의회와 그리고 또 여기에 지금 주정부 또 이 선거 관리들 한 팀 양쪽이 이 충돌을 하면서 거리에서 피를 흘리는 일들이 일어났을 것이다. 내전 상황이 왔을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보고 있습니다. 참 이번에 위기를 넘겼습니다. 왜? 바우어스 같은 그리고 여기 지금 펜스 부통령 같은 공직자들이 그들이 옳은 행동을 했기 때문에 헌법을 준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한 가지 더 사례가 나왔습니다. 이분은 이제 조지아주의 국무장관입니다. 공화당원입니다. 브래드 라펜스퍼거. 이분에게 이제 그 선거 결과를 바꾸도록 압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이 트럼프가 이 라펜스퍼거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해서 11,780표를 찾아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한 표가 더 바이든보다 많아져서 조지아주에 승리한다는 것이에요. 네. 말하는 걸 보면 네. 내가 40만 표를 이겼다. 내가 질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 무인 막무가내예요. 말을 한 걸 여러분이 들어보실 수 있어요. 원하시면. 그래서 또 하는 말이 트럼프 브래드 이분에게 숫자들이 맞다는 말만 하지 말고 왜 바른 답변을 찾아내려고 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분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선거 결과, 그러니까 여기 잠깐만 이렇게 재촉을 하니까 철저하게 점검을 했어요. 공화당원이고 하니까. 선거 결과 검증을 위해서 첫째 도미니언 기계로 다시 기술을 했고, 그 다음에 이걸 감사를 하는 일을 했고, 또 세 번째는 500여만 표를 다 손으로 다시 검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이야기가 이겁니다. 숫자들은 숫자들입니다. 숫자들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모든 일을 하는 일에 이 FBI 여기에서 다 CIA 이런 데서 다 우리가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그 사람들 다 둘 중에 하나다. 부정직하든지 아니면은 능력이 없든지. 완전히 그 모든 이 미국의 법무부, 미국의 혹은 뭐 FBI, 미국의 뭐 법원, 뭐 연방 뭐 주 법원 다 이건 뭐 둘 중에 하나. 정직하지 않든지 그들은 무능력하든지. 아니 이러면 무슨 어떻게 법치를 합니까? 법률기관들 다 그냥 아주 무시해버리는데. 그러니까 끝까지 가짜 이런 그 선거인단 하는 일을 추진을 했죠. 여기에 대해서 많은 공화당원들이 지금 믿고 있어요. 그러니 이게 나라가 지금 꼴이 무엇입니까? 이 불신. 네. 음모론 때문에 지금 나라가 지금 완전히 아주 정말 그 큰 균열 가운데 있습니다. 그 음모론 만들어서 그래서 의심하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들고 그래서 싸우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들고 그래서 분열시키고 성경에 서로 물고 먹으면 멸망할까 주의하라. 를 말씀을 했는데 이 사탄의 방법이 바로 그것입니다. 미국을 깨뜨리는 방법이 바로 음모론 가지고 계속 사람들을 싸우도록 부추기고 불신하도록 부추기고 갈등하도록 부추기고 하나가 못되게 만들고 이게 바로 미국이 당면한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들으시면서 심각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분이 협박을 많이 받았어요.
수많은 협박을 받고 사퇴 압력을 받고 자기 며느리 집에는 괴한이 침입을 하고 자기 아들은 이미 죽었는데 이제 그 며느리 그 집에 괴한이 침입하니까 굉장히 자기가 염려를 한다는 거예요. 애들 둘이 있는데. 자, 또 이제 그래서 당신은 그런 이렇게 협박을 받으면서 왜 지금 국무장관직을 계속 수행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어떤 시기들은 어떤 때는 당신이 일어설 것을 요구합니다. 정정당당하게 맞설 것을 요구한다. 어떤 때는 당신의 과업을 수행할 때, 과업을 수행하며 포탄을 맞고 견딜 것을 요구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싸울 때는 그냥 포탄을 맞으면서 견뎌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한 전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지난 5월 그 공화당 예비선거가 있었습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위해서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어떻게 됐는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지원한 후보는 34% 표를 받았고 이분이 52% 표를 받아서 크게 승리를 했습니다. 네, 이 경우는 이제 참 그렇게 됐는데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조지아주 최고위 선거관리가 이 게브리엘 스털링입니다. 공화당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트럼프 캠페인은 그들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알고 있었지만 계속 음모론을 퍼뜨렸다. 사실이 아닌 걸 알아요, 자기들도. 그러면서 계속 음모론 거짓말을 계속 퍼뜨리는 겁니다. 대규모 선거 사기 있었다. 우리가 거짓을 미워해야 됩니다. anti-lie. 네. 반거짓말. 이렇게 돼야 합니다. 미국이 어떻게 세워진 나라입니까? 청교도들을 통해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이 나라를 진실로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미 국민들의 사명이고 한국은 한국대로 한국민들이 또 진실로 한국을 지켜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음모론 가운데서 여기 애틀랜타에 있는 스테이트 팜 어리나라고 하는 큰 체육관이 있죠. 거대한 체육관. 거기에서 투표를 하는데 투표 시설 안으로 가짜 투표지들을 담은 이 가방을 가져와서 좌파 이 선거 요원들이 나중에 보면 이제 흑인 여자 둘이 좌파 흑인 여자 민주당 둘이 이제 가방에 가득 18,000표라고 또 얘기를 하는데 들여다보지도 않고 어떻게 18,000표를 얘기하는지 그 자체가 벌써 음모론이죠. 그걸 가짜 투표들을 들여와가지고 나중에 이제 끝날 때쯤 다 사람들을 쫓아내고 오브저버 하는 사람들을 관찰자들을 다 쫓아내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그걸 가지고 이제 도미니언 거기다가 집어넣고 바이든 그 표를 그렇게 세 차례를 해서 적어도 18,000표 이상을 이 바이든 표를 만들었다. 그러면서 이름까지 밝힙니다. 네, 이름이 나오는데, 네, 조금 이따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합니다. 우리가 다 조사해 봤다. 이것은 선거 요원들이 11월 3일 밤에 정상적인 활동을 한 것이다. 이제 수케이스도 이런 가방도 없었어요. 거기 다 카메라에 다 나옵니다. 선거 이런 투표지들 다 담는 정식 함에다가 바퀴 달린 함에다가 넣어놓고 이 10시 반쯤 되니까 이제는 끝내고 다음날 또 하는가 보다 하고서 이제 끝내고 가려고 그러는데 그리고 이제 거기다 다 시일을 하고 거기 투표지 이제 함부로 하지 못하게 그때 이제 저쪽 다른 데서 연락이 오기를 너희들 지금 뭐 하느냐? 지금 다 끝내야지. 다 끝내라. 그런 얘기를 듣고 다시 다들 돌아와가지고 이제 그걸 열고 이렇게 하는 것을 이제 그렇게 음모론으로 몰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11월 3일 밤 정상적인 활동을 했다. 근데 했다고 하는 두 사람, 이 여자인데요. 머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리고 이제 또 루비 프리맨이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모녀예요. 이분이 이제 어머니입니다. 루비 프리맨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 좌파 이 선거 요원들이 루비 프리맨 그리고 또 이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그렇게
바이든 표를 이제 3차례나 그렇게 해서 했다. 이런 이야기를 막 그냥 이 비디오로 막 해서 막 퍼뜨리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 아주 살해 협박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1월 6일 날 그때 그 FBI에서 연락이 오기를 피해라. 앞으로 당분간 피해라. 2달 동안 자기 집을 피하고 그랬고 식료품점에도 못 가고 누군가 자기 이름을 부르면 그냥 무서워서 살해 위협을 계속 당하니까 인종적인 그런 차별 발언을 계속 듣고 그래서 뭐 집에만 처박혀 있고 그래서 뭐 60파운드 뭐 이렇게 체중이 늘어났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참 이거 정말 반민주적이다 하는 생각을 안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내는 자는 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한 증인의 말은 힘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그것을 거짓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또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잘 판단을 하셨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미국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미국의 보수 공화당이 새로운 길로 바른 길로 가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방송을 하는 유튜버나 방송들이 좀 많아야 되겠는데 우리 한국말로 너무 없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다면 제게 좀 알려주세요. 네, 제가 좀 공동 노력을 좀 할 수 있도록 모색해 보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이 방송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전파해 주시고 헌금해 주셔서 함께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실 수 있으니 이런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한국에서는 이 신한은행의 계좌를 통해 그리고 미국에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통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함께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들과 또한 우리 미국 위에 한국 위에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